최근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시작된 탈중국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탈중국 하면 공장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옷을 만들고 신발을 꿰매고 단순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공장들은 모두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업들,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 국방부의 선택은 다릅니다. 지금 인건비가 훨씬 비싼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일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름 돋는 국제정세의 거대한 판변화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충격적인 보도는 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시계를 잠시 197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경제와 산업 전반이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주변국인 일본과 한국이 고도 성장을 질주할 때 중국은 기근을 걱정해야 했죠. 하지만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라는 묘수를 두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전 세계 기업들을 빨아들였습니다. 2001년 WTO 가입은 날개를 달아주었죠. 중국은 단순 조립을 넘어 배터리, 태양광, 드론 등 첨단 산업까지 장악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공장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공장에 머물지 않고 패권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무역 흑자로 전 세계 항만과 할리우드, 축구 구단까지 사들이는 차이나머니의 공습, 그리고 육해상 실크로드를 장악하겠다는 1대1로 전략은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자로 규정했고, 그렇게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려내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을 대체하려면 제조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정치적 신뢰성을 모두 갖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오직 하나, 대한민국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가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중국산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처 변경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조금, 관세 폭탄, 그리고 IRA라는 강력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이제 중국산 부품을 쓴다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GM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두 거인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패러다임의 붕괴는 한국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부품사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중국의 무자비한 저가 공세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LG 이노텍은 테슬라로 향하는 카메라 모듈 공급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고성능 MLCC와 전장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과 한온시스템의 경우 차체 프레임과 열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테슬라와 GM의 러브콜을 받으며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테슬라나 GM에게 한국 기업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닙니다. 기술력은 검증되었고 국가 리스크가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인 셈이니까요. 이러한 흐름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방한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은 한국 기업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혁신 생태계라며 서울에 아시아 제조구매 허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한국을 대체 불가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죠. 미중 갈등의 최전선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도 한국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추격은 매서웠습니다.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YMTC, CXMT 같은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턱밑까지 쫓아왔었죠. 하지만 2022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멈춰섰습니다. 고성능 칩을 개발할 장비 자체가 끊겨버린 겁니다. 이 강력한 제재 조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경쟁자가 발이 묶인 사이 한국 기업들은 HBM 시장을 독점하고 고사양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초격차를 달성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AI 산업의 흐름입니다. AI 산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GPU, HBM, 전력 인프라 등 물리적 기반의 피지컬 AI와 모델 개발, 데이터 생태계 등의 소프트웨어 AI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세계적 수준으로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 딱 세 곳뿐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갈 곳 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ASML, AMAT, 램 리서치 같은 세계적인 장비 업체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반도체 및 AI 허브로 선택해 연구소와 지사를 세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력은 급속도로 팽창하며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대양 해군을 자랑하던 미국의 조선업은 처참하게 붕괴된 상태입니다. 자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 사용해야 한다는 보호주의 법안인 존스법이 수십 년간 경쟁을 막아버린 탓에 배를 만들 도크도 기술자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장 배를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미 해군에게 선택지는 단 하나,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뿐이었습니다. 덕분에 하나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고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국방부가 자국의 안보를 맡길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한 겁니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LN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결함 우려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친 중국 대신 납기 준수와 압도적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단순히 고객을 빼앗긴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테슬라 공장을 뺏기고 미 해군 수주를 놓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중국은 건국 이래 본 적 없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퍼펙트 스톰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건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경제입니다.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거품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했죠. 부동산이 무너지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났고 국민들의 지갑은 닫혔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공포의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중국의 상황에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세계 공장을 돌리던 젊은 노동력은 급감하고 있고 출산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는 말은 이제 저주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갉아매고 있습니다. 생산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지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특유의 오만함입니다. 힘자랑을 하며 주변국을 겁박하던 전랑 외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배제라는 칼을 빼들었고 유럽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테슬라가 떠나고 애플이 떠나고 세계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거대한 외딴섬이 되어가고 있죠. 중국 공산당의 통치 명분은 지난 수십 년간 딱 하나였습니다. 자유는 유보하더라도 배는 부르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하면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을까요? 경제 성장이 멈춘 독재 국가의 결말은 언제나 내부의 혼란 혹은 외부를 향한 무리한 도발이었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결국 중국이 마주한 이 위기는 일시적인 파도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인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세계는 비싼 한국을 선택할까요? 베트남과 인도는 중국이 담당하던 단순 제조 공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AI, 방산, 조선과 같이 국가의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산업은 모두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저렴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정치적 안정성,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할 수 있는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대안이죠. 지난 20년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 장벽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변방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 뒤 한국은 또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